총 6개국, 전 세계에서 핵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의 숫자입니다. 이 나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거죠. 호주는 핵 잠수함을 위해 500조를 쏟아부었고 2040년 이후에 겨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00조와 14년, 이게 핵 잠수함이라는 벽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2025년 트럼프가 한국 핵 잠수함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돈만의 문제였다면 한국은 호주보다 훨씬 불리했을 텐데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겉핥기식 보도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핵 잠수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물건인지 여기서부터 짚어야 합니다. 보통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디젤 엔진은 공기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은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합니다. 스노클이라는 관을 받아 위로 내밀어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걸 안 하면 엔진이 멈춥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레이더에 잡힙니다. 적외선 탐지에도 걸립니다. 잠수함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쉬려고 올라오는 순간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핵잠수함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선체 안에 원자로가 들어있습니다. 원자로가 열을 만들고 그 열로 증기를 일으켜 터빈을 돌립니다. 공기가 필요 없습니다.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잠수하면 30년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몇 시간마다 주유소에 들러야 하는 차입니다. 핵잠수함은 30년 동안 주유소 없이 달리는 차입니다. 주유소에 들르는 순간 누군가 내 위치를 알게 됩니다. 핵잠수함에는 주유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전장에서 어느 쪽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강대국들이 핵잠수함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습니다. 적이 내 잠수함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억제력이 됩니다. 상대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이제 호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호주는 2021년 미국, 영국과 오커스라는 안보 동맹을 맺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해군 국가가 등을 대준 겁니다. 이 동맹의 핵심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호주의 핵잠수함을 넘겨주는 것.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주는 잠수함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설계도를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할 조선소도 없습니다. 핵잠수함은커녕 디젤 잠수함도 전부 외국에서 사온 나라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을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63빌딩을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삽질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초고층 빌딩에 도전하는 상황. 호주의 핵잠수함 사업이 정확히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닥부터 깔아야 했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들 조선소를 새로 짓는 데만 39억 달러, 원자로를 미리 확보하는 선행 조달비 3억 1천만 달러. 이건 잠수함 건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나가는 돈입니다. 건조에 들어가면서 진짜 비용이 드러났습니다. 사업비가 10년 사이에 34%나 뛰었습니다. 처음 710억 달러로 잡았던 예산이 96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500조 원, 서울 아파트 100만 채 값. 한 나라의 국방 예산을 통째로 넣어도 모자라는 규모입니다. 이만큼 쏟아부었으면 빨리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자로를 넣어줄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사정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 GAO가 해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국 핵 잠수함 정비가 심각하게 밀려 있다고. 보유한 잠수함 가운데 상당수가 수리를 기다리며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배는 있는데 정비가 안 돼서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잠수함 수리도 밀려 있는데 호주 것까지 만들어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호주가 첫 핵잠수함을 손에 넣습니다. 204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14년 뒤입니다. 세계 최강 동맹인 미국과 영국이 뒤에 있습니다. 5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1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핵잠수함이라는 벽의 실체입니다. 돈만으로 안 됩니다. 동맹만으로도 안 됩니다. 만들어 본 경험,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핵무기를 가진 6나라만이 이 벽을 넘어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00조 원의 세계 최강 동맹까지 그래도 1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조차 없는 한국이 이 벽을 넘겠다고 나섰습니다.
허풍인지 실력인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보입니다. 1992년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잠수함을 갖게 된 해입니다. 독일에서 설계도를 사왔습니다. 1200톤짜리 소형 잠수함. 첫 배는 아예 독일 조선소에서 완성해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한 건 조립이었습니다. 레고 상자를 사서 설명서대로 끼워 넣는 아이. 직접 그린 도면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00톤 장보고급 9척을 만들면서 손에 기술이 붙었습니다. 다음은 1800톤 선원 1급 공기분료 추진 장치를 직접 설계해서 넣었습니다. 물속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얹은 겁니다. 이것도 9척? 2021년 도산 안창호함이 나왔습니다. 3000통읍.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직접 그린 설계도. 국산 화율 76%. 30년 사이에 1200톤이 3600톤이 됐습니다. 스바이. 2025년 10월에는 배치 첫 함정 장영실함이 거제에서 진수됐습니다. 첫 배 장보고함은 34년을 복무하고 퇴역했습니다. 그 사이 지구를 15바퀴 돌았습니다. 남의 설계도로 조립했던 배가 34년간 바다를 지킨 겁니다. 2021년 9월 도산 안창호함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무사 탄도미사일이 물속에서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왜 이게 대단한 일이냐? 물속에서 미사일을 쏘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수압을 이겨야 합니다. 발사관의 방수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미사일이 나가는 순간 선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배 전체가 위험합니다. 디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한 나라. 전 세계에 둘뿐입니다. 한국과 북한. 나머지 6나라는 전부 핵잠수함에서 쐈습니다. 한국 잠수함에는 미사일 수직 발사대 10기가 들어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선체에 넣었습니다. 기본 사양입니다. 자, 여기서 비교해 볼 나라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소련 시절부터 쓰던 잠수함 한 척으로 40년 가까이 바다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교체가 절실했습니다. 2024년 스웨덴 A16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14조 원. 그런데 이 잠수함에는 미사일 수직 발사대가 없습니다. 달려면 선체를 잘라서 늘려야 합니다. 기본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14조 원짜리 차를 샀는데 에어컨이 옵션인 셈입니다. 사실 한국도 폴란드 잠수함 경쟁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폴란드 국회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왜 순항 미사일도 못 쏘는 잠수함을 도입하느냐? 야당 의원이 연단에 서서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산 잠수함이 있다. 한국이 자랑한 게 아닙니다. 폴란드 국회의원이 자기 나라 국회에서 거론한 겁니다. 국방 차관도 인정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한국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틀 전 투스크 총리가 27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이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대 12척, 25개 기업이 뛰어든 경쟁에서 한화오션이 최종 둘에 올랐습니다. 6월 말 결정입니다. 30년 전 남의 설계도를 조립하던 나라, 그 나라의 잠수함을 이제 외국 국회에서 거론하고 외국 총리가 직접 찾아옵니다. 잠수함 선체는 30년이 증명했습니다. 외국 국회가 거론하고 외국 총리가 찾아올 만큼. 그런데 핵 잠수함의 심장은 선체가 아닙니다. 원자로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어떻게 원자로를 넣느냐? 이 질문이 남습니다. 사실 답은 이미 존재합니다. 프랑스가 40년 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핵 잠수함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갑니다. 농축도 93% 이상, 핵무기에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제사회가 극도로 경계하는 물질입니다. 한국이 이걸 쓸 수는 없습니다. 커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진하고 강력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런데 원자로를 돌리는데 반드시 에스프레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메리카노로도 됩니다. 프랑스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농축도 6% 미만, 에스프레소의 15분의 1 농도입니다. 1983년 루비급부터 시작해 40년 넘게 이 방식으로 핵 잠수함 6척을 돌려왔습니다.
최신 쉬프랑급에는 150메가와트급 K-15 원자로가 들어갑니다. 10년마다 연료만 갈아주면 됩니다. 프랑스가 전홍축을 선택한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민간 원전 인프라와 연계해 비용을 낮추고 고농축 설비를 따로 유지할 필요를 없앤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브라질도 이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장기적으로 전홍축 전환을 검토할 정도입니다. 에스프레소만 가능한 줄 알았던 세계에 아메리카노 경로가 40년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원자로 기술이 있느냐? 이미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IEA 공식 기록입니다. SMR이라 부르는 이 원자로는 대형 원전을 소형화한 것입니다. 잠수함에 들어갈 크기로 줄이는 기술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차세대 ISMR 170메가와트급은 2028년 인가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육상용만이 아닙니다. 선박용 소형 원자로 70메가와트급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돌아가는 원자로를 따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오션은 핵잠수함 개념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오션 내부에서는 이 사업을 보일러 프로젝트라 부릅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국회에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꺼냈습니다. 5,000톤 이상, 농축도 20% 미만. 구상이 아닙니다. 사양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미국이 정말 허락하느냐? 2025년 11월 한미 팩트시트에 한 줄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추진을 지지한다. 미국이 공식 문서에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허락의 신호입니다. 2026년 1월 한국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같은 달 국방부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 추진팀이 신설됐습니다. 5월 1일에는 해군이 장성급 단장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단을 창설했습니다. 관청에서 신청서를 넣었고 담당 부서가 만들어졌고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아직 열리지 않은 문도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실무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최종 서명은 안 됐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농축 확대의 견제 서한이 나왔습니다. 건조 장소를 놓고 트럼프가 필라델피아를 거론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정리했습니다. 줄다리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 핵 잠수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연료가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 같은 보장이 필요하다.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 보장을 만들어내면 길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전홍축 경로는 프랑스가 40년간 증명했습니다. 원자로 기술은 세계 최초 SMR 인가로 쌓았습니다. 외교적 승인은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열쇠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열쇠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와 한국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호주는 잠수함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소부터 새로 지어야 합니다. 원자로는 미국 것을 빌려야 합니다. 비용은 500조 원, 첫 배를 받는데 14년. 한국은 30년간 잠수함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자기 조선소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SMR 인가 경험이 있습니다. 선박용 소형 원자로까지 별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정 비용은 20조 원대. 결정 후 첫 배까지 10년. 호주 예산의 25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호주보다 4년 이상 빠른 일정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호주는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설계도도 조선소도 기술자도 바닥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30년간 쌓아온 바닥 위에 서 있습니다. 1200톤짜리 독일 설계도를 조립하면서 익힌 용접 기술, 1800톤 선원 1급의 공기분료 추진 장치를 직접 넣으면서 배운 체계 통합, 3000톤 도산 안창호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면서 완성한 자체 설계 역량, 물속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검증한 수중 발사 기술, 이 모든 것이 30년 동안 한 층씩 쌓여왔습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전 세계 6나라, 전부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이 공식이 깨지려 하고 있습니다. 깨는 힘이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핵무기가 아닙니다. 30년간 멈추지 않고 잠수함을 만들어 온 조선소, 세계 최초로 SMR 인가를 받은 원자로 기술, 프랑스가 40년간 증명해온 전홍축 경로, 핵무기가 아니라 시간과 기술의 축적,
이것이 핵 잠수함의 진짜 입장권이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물었습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핵 잠수함을 만드느냐고. 답은 2025년 트럼프의 승인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1992년 독일 설계도를 사서 조립하던 날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바에, 보이지 않는 배에 그 배가 있다는 것만으로 적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의 목록에 핵무기 없이 이름을 올리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열어야 할 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30년간 쌓은 것들이 그 문이 열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